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였어요. 그러면 젊은 인구는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럼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원래 잘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글로벌 경쟁으로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가장 관심 있고 즐겨 하는 게 뭐냐 보니까 게임이에요. 사우디가 e스포츠 토너먼트랑 구조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구단들에 대한 정책까지는 아직까지는 준비되지 않는 그림이 많이 보여요. 우리가 뭔가 정상적으로 사우디 월드컵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토너먼트 빌드업과 같이 구단에 대한 정책도 빨리 시급한 걸로 보여요. 네, 3부는 사우디 월드컵의 악영향과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e스포츠 월드컵에 참여하는 몇몇 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억압과 여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표현이 제한되어 있음에 이제 문제를 느껴서 참가 거부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런 요소들은 e스포츠 월드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되게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넓게 봐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악영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되게 여러 가지 우려해야 되는 혹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건 되게 국제사회에서 부각되는 여러 인권 이슈나 종교적 이슈 등을 다 반영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유럽 지역 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 하면 팀 차원에서도 팬덤 차원에서도 어떤 경계 반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렇죠. 종교적으로는 당연히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부딪히는 거고요. 사회적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더 많은 정치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에리씨가 네온 프로젝트를 메인 스폰서로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로 3일 뒤에 취소가 됐죠. 유럽의 LOL 팬덤들이 그런 문제가 되는 스폰서십을 받는 게 과연 LEC에서 정당하냐라는 이의 제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때는 바로 취소가 돼서 LEC에서 바로 사과를 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죠. 그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동양권으로 오면 사실 그게 큰 이슈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쪽이 더 많고 종교적으로 일단 이슬람 종교와 극렬히 맞서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또 저는 이거 계기로 사우디가 계속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년 전 기준으로 사우디에 입국하려면 관광비자만 발급하려도 1인당 75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굉장히 입국이 어려운 국가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없었어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여성은 운전 금지. 그리고 건물 입구에 남성 온이라고 써 있으면 여성은 못 들어가는 그런 정도였고,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게 인권 억압이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회를 개방하고 바꿔가면서 이건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사우디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번에도 이제 현진님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여성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아, e스포츠 종목에는 당연히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경쟁력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데 많은 젊은 여성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우디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혹은 기대 중에 하나는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였어요. 그러면 젊은 인구는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럼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원래 잘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자국민들은. 근데 글로벌 경쟁으로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자국에서도 일을 하든 해외 나가서 일을 하든. 근데 이들이 가장 관심 있고 즐겨 하는 게 뭐냐 보니까 게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게임이랑 e스포츠 산업을 육성시키면 사우디의 세대의 젊은 세대들은 이걸 자기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걸 비전을 본 거고 그 중에 절반이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들이 유휴 인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여성 인력들이 게임이랑 e스포츠 분야에 진출해 있고 많은 리더들이 그걸 이끌고 있어요. 사우디 e스포츠 협회장이 이제 프린스 페이살인데 그 누나인 프린세스 리마가 올림픽 위원이자 사우디 문화부 장관이에요. 그분의 WWE를 처음 사우디에 가져가면서 여성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프로레슬링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네, 그 그것을 WWE 인수했어요. 사우디. 거기에 여성들이 와서 레슬링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오픈해줬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었겠네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예. 그러니까 지금 단편 현재
현재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고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어떤 변화 모습을 보고 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찌 보면 이 첫 질문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대답해 주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사님께서 정말 세계사 공부를 알려주시듯이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사우디에서는 많은 노력을 전 세계에다 오픈을 하기 위해서 그 종목도 여성 종목을 하나 추가했다라고 했는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여성부 종목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모바일 레전드 뱅뱅이고요.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은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좀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지켜보고 그 과정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사우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회 자체도 역대급 규모인데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 마인드 자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역대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하네요. e스포츠를 포함해서 축구와 같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상금 미지급 그리고 임금 체불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이야기들이 있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일 많이 살에 와닿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랑 같이 오버워치를 했던 이제 동생들이 사우디 팀에 가는 경우가 최근에 되게 많았어요.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상금을 못 받는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우디가 e스포츠 토너먼트랑 구조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구단들에 대한 정책까지는 아직까지는 준비되지 않는 그림이 많이 보여요. 우리가 뭔가 정상적으로 사우디 월드컵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토너먼트 빌드업과 같이 구단에 대한 정책도 빨리 시급한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타 종목에 있는 다른 지역의 선수들도 이런 경우가 지금 사우디 팀에 들어가 있고 같은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우디도 이 문제를 지금 인지하고 고쳐가는 와중일 거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토너먼트 빌드업과 같이 구단에 대한 정책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팀이나 리그의 재정 안정성, 공신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금 미지급이나 임금 체불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팀들은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한 번 떨어지면 저는 이 초대 팀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있었던 문제였던 게 맞고요. 앞으로도 문제가 좀 더 있을 수 있을 건데 개선되기를 좀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구단에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상금이나 파이들을 좀 많이 늘려준 대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업계에서는 정말 큰 규모로 하는 거 맞아, 사우디에서 하는 거 맞아. 근데 단발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고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에는 선순환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유지가 계속 잘 되겠죠? 그거를 가장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구단들이 사우디 월드컵 기간에만 단기 계약을 할까봐 가장 걱정이 돼요. 선수들한테. 왜냐면은 사우디 기간 한 4개월, 5개월짜리 계약을 하고 선수를 드랍하고 종목을 드랍하고 이래버리면은 선수들은 사실 그 비어있는 시간에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쇼텀으로 하고 있는 토너먼트가 아니라 선수들이 1년 계약, 2년 계약 뭔가 더 큰 세계대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은 사우디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가지고 있는 구단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30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호흡의 프로젝트인 거고 그게 완성이 2040년이지 그 이후로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의지는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끝날 거였으면 저는 그런 작은 시도들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상금이 한 10만 불, 100만 불 언더일 때부터 차근차근히 빌드업을 해오고 있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 그래도 좀 장기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생태계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위기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우디 중심으로 다 옮겨가서 여기에 다 매몰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위기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나 여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규 리그와 e스포츠 리그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정도 타이트하고 금액적인 선수 잡는 부분들도 타이트한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좀 바뀌어갈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만약에 이 사우디 월드컵이라는 토너먼트가 자리가 잡으면 이거에 맞춰서 다른 대회들이
토너먼트 시간을 알아서 잘 배치를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일 큰 메인 베이스의 토너먼트가 될 거고 다른 토너먼트들은 알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자유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예요. 지금 기존에는 어떤 구심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오거나이저 혹은 게임사들이 각자의 스케줄로만 움직였었던 것들을 하나의 중심점을 지금 잡아주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첫 시작되는 서로 스케줄 조정하고 뭔가 협업해야 되는 지난한 과정들이 있을 거니까 투닥투닥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하나의 구심점이 정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중심으로 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구조로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규 리그가 없는 형태의 종목들의 대회들은 단기 토너먼트 대회들의 포인트들을 누적해서 여기 갈 수 있는 자격들을 주면서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그 선수들이 포인트를 누적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 선수를 홀딩하려고 하는 팀도 이 선수와의 계약을 단기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이 3부는 e스포츠 월드컵에 대한 어두운 부분과 그 걱정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4부에서는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의 이제 좀 밝은 부분,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